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뭐 해외 사토시 마켓, 그러니까 뭐 바이낸스 창 같은 데 보면 지금 코스모스 코인이나 아니면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7, 8%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이다하고 스텔라 루멘 위주로만 지금 재편돼서 올라가는 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한테도 이 여파가 지금 몰아치고 있다. 근데 국내 시장 지금 뭐 바이낸스라든가 워나 마켓 뭐 역프리미엄이 껴있는 그것만 보면 상승률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마 못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죽었다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거는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카톡 창에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는 글만 봐도 전 어느 정도 이제 느끼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게 FATF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이번에 회의를 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날짜가 24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비롯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야금야금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데 105.4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쁘지 않게 104.46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고, 지금서부터 12시간, 한 11시간 정도 되겠네요. 11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 난이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면 채굴자들이 막 덤벼서 해시레이트가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중소 채굴자들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변동성이 증대할지, 오늘 이따 밤에 보면 또 이제 결론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스텔라 루멘하고 XRP 차트를 비교해가지고 누가 너무 적나라하게 이걸 올려놔가지고 재밌어서 저도 이제 올려드리는 건데, 자, 위에 있는 실선으로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이게 스텔라 루멘이에요. 요 근래 들어서 4월달 중순서부터 엄청난 상승을 이뤘어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파동을 그리면서. 근데 그에 반해서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닥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사실 기고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스텔라 루멘이 올라가고 있는 동안. 그래서 직관적으로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시장에 계속 계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스텔라 루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서징을 하면 XRP가 기존에는 이 추세를 이제 쫓아가거나 그랬거든요. 아니면 XRP가 먼저 올라가면 스텔라 루멘이 쫓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한번 지켜보시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XRP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냥 올해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의미에서 그냥 들고 있고, 자, 스텔라 루멘 차트가 너무 좋다고 말하는 해외 차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원데이 차트인데 200일선에 들어가면서 추세가 너무 많이 살아있고 아직까지 추세가 죽지 않은 시점인데, 여기서 약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열어두시면서 스텔라 루멘 홀딩자 분들은 보시고, 이게 더 이제 중요할 수 있는 차트인데, 크립토 독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차트를 되게 잘 봐요. 그러니까 뭐 10번 말을 던지면 그 중에 이제 5번은 맞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확률이, 저는 이 정도면 적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위클리 차트거든요. 주간 차트인데 0.08 달러 차트인데 0.08 선을 계속해서 이제 도전했던 게, 계속 추세를 이제 뚫으려고 했던 게 9월달 정도, 9월달부터 2019년 9월달부터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도전을 했어요. 근데 지금이 바로 그 앞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상승장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사실 스텔라 루멘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봐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과거에 이제 3번 도전했던 거 다 실패했잖아요. 실패해서 결국에 추세 하락을 해서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뚫으면 되게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스텔라 루멘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차트를 또 보여드리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너무 좋다, 다이버전스도 그렇고 나쁘지 않다, 불리시 다이버전스다,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9,800에서 9,900달러까지 올라가면 정확히 또 저항선을 맞고 또 떨어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9,400달러까지. 근데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9,600달러에서 만약에 9,700, 800달러까지 올라가더라도 시간을 갖고 지금같이 막 10달러,
20달러 올라가고 또 20달러 떨어지고 이렇게 아주 야금야금 우상향하는 거는 알트코인한테 나쁘지 않은데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또다시 한 500불 떨구면 또다시 반복되는 거죠. 바로 며칠 전에 그저 어저께 있었던 그런 식으로 또다시. 그러니까 조심들 하셔라. 일단은 근데 차트상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조심하자 이런 의미에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 가격에 과거 차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011년 6월 3일 날 기준에서, 그러니까 지금 11년부터 2020년까지 6월 3일 날 13달러였다, 5달러였다, 120달러였다, 668달러였다, 226달러, 560달러, 2537달러, 7696달러, 그리고 8447달러, 그리고 현재 9534달러. 6월 3일날 지금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트러스트 상품을 냈을 때가 2013년도 중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가 120달러예요. 근데 2012년 6월 3일 날이 5달러였어요. 이때가 진폭이 되게 컸어요. 5달러에서 120달러면 이게 몇 배예요? 저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올라갈 걸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어쨌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야.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대출을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막 빨간불이 보이면 막 산다는 거죠. 왜 이때는 우린 못 샀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저도 늦게, 이분보다는 훨씬 늦게 들어왔죠. 저는 뭐 2016년 4월달? 그러니까 400달러 정도, 그러니까 50만 원이 넘지 않을 때부터 이제 투자를 진행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이제 저는 한두 달 지났을 때 제 친구한테 투자를 권유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했던 말이 못 믿는다, 말도 안 된다. 특히나 금융권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더 많은 그런 말을 했어요. 스캠이다, 그러다가 사라질 거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 들어가서는 대출 받아서 투자하겠다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저는 투자하는데, 이 시장에 투자하는데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 중요한 건 뭐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 있긴 하지만, 자 보세요. 2014년도 6월 3일날 668달러였는데 2015년 6월 3일날 226달러예요. 정확히 3배가 떨어졌어요. 자, 이걸 감내할 수 있을까요? 감내 못해요. 웬만한 사람은 저는 감내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커다란 비전을 아는 사람 빼고는. 자, 그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이 시장이 이제 2017년 불장일 때랑 지금 현재 2020년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약간의 진폭이 있는 상승, 뭐 불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정쩡한 어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내용이 있는 상승이라는 거죠. 자, 이거 보시면 비체인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월마트 중국 자회사 비체인과 협력하여 식품을 추적한다. 뭐 스텔라 루멘도 그렇고 뭐 리플코인도 그렇고 그런 많은 실물 경제하고 엮여있는 그런 호재들이 하나둘씩 막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잖아요. 자, 근데 지금은 틀리다는 거죠. 그때 시장이랑 내용물이 있고 없고가 틀리다는 거죠. 저는 이게 결국에는 엄청나게 계속 지속적으로 꾸역꾸역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과 같이. 그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물 경제하고 연동돼 있는 어떤 그런 게 없는 어떤 블록체인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FATF에서 트래블룰의 권고안이 나오기 시작하면 전부 다 스캠 코인으로 전락해서 이 시장에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에 가거나 아니면 뭐 감옥에 가거나 그러겠죠. 자, 그리고 크립토맘이라는 분, 여기 보면 헤스터 피레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임기가 끝났는데 2025년까지 색 위원 임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 기사가 나왔어요. 유일하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이 단 이분 한 분밖에 없대요. 근데 기사를 읽어보면 다른 사람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한번 위원회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이분이 되는 게 낫죠. 반대하는 사람들보단.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의 클라이막스, 여기 보면 트래블 룰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자금세탁 방지법의 여행규칙 요구사항은 개인이 비트코인 지갑을 차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이 AML이라고 하는 국제자금세탁 방지법에 관해서 전문가인 사람이에요. 뭐 거래소에 관해서 이제 뭐 어떤 그런 것도 해주고 열어주고.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보시면 FATF의 광범위한 40가지의 권고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권고안 중 하나인 여행 규칙으로 알려진 트래블 룰로 알려진 권고안이 16개의 중점을 둡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대요. 그리고 AML 준수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XRP 및 기타 암호화폐가 완전히 주류가 되는 마지막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FATF 권고안에서 뭐라고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시장 자체가. 자, 이 진짜 전문가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법원에 관해서. 근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2020년 6월 FATF 회원 관할 구역이 6월 24일에 이 총회가 열려집니다. 날짜적으로 6월 24일이에요. 근데 올해가 제가 이게 결정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던 과거 이제 캘린더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면 2020년에 유난히 회의가 되게 많다. 여기 보시면 딱 아실 수 있겠죠. 2021년, 22년, 23년까지 각 연도별로 3번밖에 없어요. 중요한 회의 날짜가. 근데 올해가 그래서 제가 보는 마지막으로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금 체계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진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이 막 이렇게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는 게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걸 제가 계속 예측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것만 봐도 벌써 알 수 있죠. 지금 현재 조세법이 없잖아요. 그죠? 권고안도 확실히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구간이 이제 2분기, 3분기하고 4분기 들어가면서는 그게 아마 마지막으로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집하실 수 있는 구간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 얘기가 뜻하는 거를 이걸 보면 아마 결론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이제 지금의 장세를 보는 눈이 다들 틀리긴 하겠지만 그래요. 그냥 저는 솔직히 지금 요즘에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6월 24일을 전후로 해서 많은 일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6월 24일 전까지 거대한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야금야금이라도 계속 올라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올라간다면 6월 24일 날 이후로 거대 폭락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그 전까지 이러한 장세, 애매모호한 장세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6월 24일 이후에 7월 달에는 우리가 원하는 진짜 불장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4만 명 달성을 했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